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수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뭐 글로벌 증시 보는 입장에서는 지표가 계속 한 이틀 정도 좀 잘 안 나오니까 찝찝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은 미국 같은 게 요즘 경제 지표는 좀 안 좋죠. 살짝 안 대체적으로요.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반영이 좀 되면서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 네. 시장은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어떤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우 나스닥 시장이 다시 양시장 자체가 0.7% 정도의 상승 움직임 전개됐는데 네. 최근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는 부진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경제 지표는 부진하지만 실적이 좋으면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네. 좀 약간 반대되는 쪽이죠. 어떻게 우리 시장은 실적이 그러네요. 좋아도 실적 피크아웃이 때문에 못 가는 거고 뭐 그런 흐름이 작용이 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거든요. 성향이 다르네요.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거의 보면 다우하고 S&P 같은 게 거의 신고가 근처예요. 나스닥 네. 시장은 이제 신고가에서 오늘 이제 15,100에 끝났으니까 신고가가 15,400이거든요. 거의 왔네요. 2% 정도밖에 안 빠졌죠. 네, 근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코스피는 지금 3,300 기준이니까 거의 지금 10% 가까이 좀 아직도 지금 하락에 있는 상태죠. 과하죠. 여전히 국내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하다.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네네. 먼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 시장 자체는 이제 코스피는 3일 연속 상승했다가 월요일날 잠깐 좀 반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어제 다시 상승 전환했고 네. 요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제까지 5일 연속 상승입니다. 4일 연속 상승이라 했었는데 5일 연속 상승. 5일? 나스닥 시장도 지금 5일 연속 상승이에요. S&P도 5일 연속 상승이고. 잘 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소극적으로 코스피 현물 쪽에 접근하고 있는 쪽이고. 약하더라고요, 매번. 네, 어제도 거의 뭐 매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의 상승폭이 나왔던 것 자체는 코스피는 매도 물량이 없다. 매도가 어제 거래 대금이 코스피 10조 원 아래였습니다. 네, 맞아요. 10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제 아마 9조 9천억이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된 자체는 매도 물량 자체가 크지 않았다.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차익성 매도 물량 압박이 전개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다. 아니면 수급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팔았지만은 개인이 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제 5일 연속 상승하면서 1% 넘게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어제도 아웃퍼폼한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신용 물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쵸, 신용이 네.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제가 급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담을 많이 물량이 받았다. 그렇죠. 되게 가벼워졌어요. 예. 25조 6천억대에서 22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일 연속 신용이 증가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죠. 물량이 가볍죠. 그냥 주가가 빠질 때는 신용 담보 물량 때문에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주가 급락 과정에서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이 가벼운 상태에서 빠르게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다. 어제 이제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를 안착을 하면서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3,060 정도 되거든요. 50일씩.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1000포인트 안착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 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아, 그러면 빨리 네. 회복했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제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어제 뭐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1.5% 상승을 했고 대만도 1.2%,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0.7%, 일본 증시도 0.7%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네.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간 지금 소폭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거든요. 간밤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제 93레벨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제 비교적 최근 들어 차트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살짝씩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어제 원달러 환율이 8.7원 떨어지면서 1180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118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달러 약세와 함께. 결국은 예. 이런 국면이면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에서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올 법도 한데.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추가적으로 환율 자체는 약간의 어떤 안정적인 약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어제 환율 급락과 함께 오른 약간 현물 쪽에서 외국 투자가들도
매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보면. 예, 어제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 투자가 동반 매수했고 앞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이 매수를 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가 어제 대체적으로 아마 코스피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체감 지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종목들이었거든요. 특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두 종목이 네. 시가총액 차지한 비중이 크니까 두 종목이 끌고 2%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가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여기다 뭐 철강주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 자동차도 거의 보합권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 이제 빅테크 규제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던 부분에다가 이제 국감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국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반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불확성 해소가 전개되면서 낙폭가에 따른 반등이 전개되는데 어제 수급이 앞서 얘기했던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약 1,500억 정도, 1,8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네. 보시게 되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뭐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를 아마 50만 정도 샀을 거예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700억이거든요. 예, 이게 어제 수급에 보게 되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이 집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섹터는 유일하게 서비스 업종밖에 없습니다. 증권은 약간 소폭인데 네. 두 개 섹터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서비스 쪽. 집중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섹터별로 상당히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코스피에 뭐 NC소프트도 낙폭 가드 종목이지만은 네. 어제 퍼러비스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뭐 관련도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좀 주도했거든요. 뭐 최근에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지금 3만 원대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종목들이 뭐 신작 게임 이슈도 있지만은 신작 게임이나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약간 흥행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위메이드가 주가의 급등을 약시키면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는 게임도 게임인데 뭐 비트코인 연결해가지고 네. 게임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또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크게 급등했다 밀렸지만 어제 이제 탄소 배출권 중심으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한솔 홈테크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어제 뭐 음봉이 떨어졌죠. 뭐 그러네요. 거의 뭐 20% 넘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알다시피 이제 어제 정부에서 전날이었었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좀 네. 강화된 정책이 좀 발표가 좀 됐죠. 그렇습니다. 2050년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203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한 2018년도 기준에서 26.5%인가요? 뭐 이산화탄소 배출 줄인다 목표 자체를 40%까지 올렸던 맞아요. 정책이었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친환경 얘기를 할 때 10월 말 정도 전후에서 정부의 탄소 중립안이 발표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친환경 쪽에 주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중했네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럼 뭐 재료가 노출되면 따라서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시장 자체가 아침에 급등한 종목들은 거의 어김없이 80~90%는 종가의 음봉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빠르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장 자체가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히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들을 아침부터 급등하게 되게 되면 따라가지 말자. 그렇죠. 그런 식의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예컨대 뭐 같은 탄소 홈테크와 괜찮은 뭐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어제 뭐 네. 급등하지는 않았었지만 이런 것도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부 다른 특징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좀 보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삼성 SDI가 어제 좀 약간 좀 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스탈렌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개별 내용이었던 이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스텔란티스 자체는 이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전날 얘기 나왔죠. 그런 나왔던 네. 내용인데 이제 네. 그 추가적으로 삼성 SDI와도 약간의 합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발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요즘 뭐 가장 강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하이브가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거든요. BTS 쪽이죠. 뭐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YG라든가 JYP라든가 SM 관련 종목들이 거의 뭐 신고가 근처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가 시가총액 12조 원이거든요. 네.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 합쳐도 시가총 5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12조입니다. 반도 안 되네요. 하이브의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코엘 패션이 어제 의류 종목들 혼조권 장세 쪽에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로젠텍배를 인수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래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인데 네. 로젠텍배 인수에 따라 지금 시너지 효과가 더불어서 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예상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부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률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앞타바이오라든가 일부 네이처셀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전개됐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한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유닛 테스트가 예사가 반도체 장비 종목적으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올랐나요? 근데 예사가 이제 다른 재료입니다. 태양전지와 관련된 재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차세대 태양전지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새만금 쪽에 1,200억 정도 투자했던 부분 자체가 향후 성장성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진 L&D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어제 상한가 종목이 딱 두 종목이 나왔는데 네. 삼진 L&D와 온준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두 종목 다 2차전지 쪽입니다. 관련 쪽입니다. 2차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심이네요. 예사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삼성 SDI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또 리비안 관련 쪽으로 뒤늦게 부각되고 있는데 리비안 관련 종목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관련 또 종목들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아마 종목들 확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찾기 움직임 자체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네. 시장의 특징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정도는 민감주 종목도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중심의 성장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의 상승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엔터라든가 2차전지,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섹터드 종목 중심의 활발한 장이 펼쳐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업종들 위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장에서도 우리가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한 업종 선택,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불확성 자체는 거의 다 80, 90% 정도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불확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미 글로벌 시장 자체는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자체는 이번 주부터 조금 이제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된 것 같아요. 늦네요. 대표적으로 현재 S&P 500 빅스 지수가 지금 15.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공포지수. 거의 공포지수가 15.7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시점이 15.1이었거든요.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시장 자체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인데 국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긴가민가하는 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내 시장 같은 게 또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 또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방에 대한 변동성 축소가 좀 될 것 같고요. 만만한 반등 흐름은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3,06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3,060에서 지금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 쪽이거든요. 여기서 뭐 낙폭과대 지수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은 3,050, 60에서 거의 일단락이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실적에 따른 이제 장세가 전개가 좀 된다. 차별의 장세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수급 자체가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의 장세 전개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낙폭과대 종목들 접근하기보다는 3분기 실적을 염두에 두면서 종목별 차별화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코스피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는 신용 물량 급감에 따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IT고 IT에 대해서도 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학업종들도 순수 하학보다는 약간 친환경과 관련된 중소형 종목 중심의 어떤 환경 관련 종목들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의류, 원자재, 그다음에 콘텐츠, 친환경 이 관련 종목 중심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투자하실 때 계속해서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나 이렇게 보셨다면 이제는 실적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어느 쪽에서 보십니까? 오늘은 그 차량용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면은 좀 말이 많은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반등 시도하다가 지금 맞아요. 추천거리고 있죠. 네네. 일단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어지네요. 이게 이제 본래 1월 달에 생산 차질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2분기 정도 가면 5월 달 가면 해소될 거다. 3분기 가면 해소될 거다 했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4분기까지 온 거예요. 네, 4분기까지 하고 지금 또 최근에 반등과 추천거리는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도요타 자동차가 며칠 전에 엊그제 네.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요타 자동차만큼은 상반기 때 약 560만 대 차를 팔리면서 글로벌 시장의 차량용 반도체 자유로운 회사 쪽이었어요.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감산에 들어갔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마저도 감산 그렇죠. 났다 이거군요. 그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차 같은 경우 생산 차질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점유율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팔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실적 시즌인데 일단 실적은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결국은 지금 자체는 수요 문제보다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차가 팔리면 실적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쪽이고 대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체가 해성 DS, 텔레칩스, 칩스 미디어, 하나마이크론, SF 반도체, 표를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주가 자체는 좀 비쌉니다. 근데 PR 기준에서. 최근에 보니까 10월달 들어서 해성 DS가 어제까지 해서 11.8% 상승했고 네. 텔레칩스 8%대, 피해로 그다음에 오시네요.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패키징에서 한 19.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언급한 종목은 맨 위에 있는 해성 DS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갖고 오신 건가요? 네, 그 부분에다가 네.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 자체가 네.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되게 되면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향후에 좋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포인트도 함께 보셔야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지표가 되는 종목이군요. 네, 그렇죠. 네. 먼저 이 해성 DS 네. 실적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3분기 실적 리뷰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30억이었는데요. 280억을 발표했습니다. 상했네요. 매출액도 작년 3분기 때 매출액이 1,100억대인데 1,700억이니까 거의 한 5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네. 100% 넘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 상승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가지고 하반기 쪽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패키징 기판까지 회사가 아우르고 있는 쪽이고 또 최근에 회사 투자 부족 최근에 투자도 한 750억인가 투자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때 안공이 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표를 좀 보시게 연간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4,500억인데 올해 한 6,400억 정도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좀 증가될 것 같고요. 네. 내년도도 크게 성장할 것 같고. 근데 이 회사가 영업이 작년도에 430억인데 올해 지금 840억, 100% 증가입니다. 100% 증가돼서 PER이 지금 11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지금 글로벌 쪽의 인피니언이라든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PER이 20배입니다. 앞서 이제 국내 중소형 종목들도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여전히 주가가 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도달을 못했네요. PER.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 해성 DS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아마 3월 달에 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었던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주가가 한 50% 정도 상승했다가 아직도 고점인데 시작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요. 주가 좀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46,000원 아래권에 접근해 보시고 충분히 뭐 6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업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55,000원 보시고 목표 주가를 손절 가격 4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에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해성 DS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 잘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